최근 태국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태국 관광업계는 한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 연휴를 맞아 수많은 한국인 여행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죠. 최소 2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막상 연휴가 시작되었음에도 태국 수완나폼 공항에는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대신 한국에서 강제 소환된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도착하면서 현지 분위기는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다소 당황스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태국은 한국인 여행객이 방문할 때마다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어오자 이제 한국 도움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목에 힘을 주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국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고 대신 예상치 못하게 중국 관광객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콧대 높이던 태국이 이제는 한국을 향해 다시 머리를 숙이고 기회를 달라며 싹싹 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축제로 들떠 있어야 할 태국 관광업계는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대체 지금 태국 현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여행사 팀장으로 있는 30대 아난입니다. 요즘 태국은 예상할 수 없는 사건들로 힘든 날들의 연속이며 마지막엔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 끝까지 저의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태국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사무실에서 업무 중에 직원 한 명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가 아연실색한 목소리로 수완나품 공항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하더군요. 뉴스를 확인해 보니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수십만 명의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공항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전화를 했던 직원도 그 혼란 속에서 가이드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도움을 요청해 왔고 결국 저는 직접 공항으로 향하게 되었죠.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찬 공항 안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는데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이들이 대부분이었고 거기에 일반 승객들까지 뒤섞여 통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더군요. 짐을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이는 승객들, 심지어 공항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잠을 자는 사람들까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죠. 화장실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줄이 늘어섰고 식당과 카페도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녔지만 역부족으로 보였어요. 이 정도면 단순히 공항 직원들만이 아니라 경찰이나 군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태국 현지에 있는 동안 수백 번도 넘게 수완나품 공항을 방문했지만 단연코 이런 광경은 태국 역사상 처음 보는 일이라 확신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대혼란이 온 것일까요? 이유를 알아보니 한국 법무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강경 대응을 시작한 것이라고요. 실제로 통계를 보니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 중 약 78%가 불법 체류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 있는 태국인 10명 중 8명이 불법 체류 중이라는 말인 거죠. 솔직히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어 알고 있었지만 수치로 접하니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한국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한 달 만에 13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강제 퇴거 조치를 당했고 그중 10만 명이 태국으로 송환되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웬만한 도시 인구에 맞먹는 수준이라 현실적으로 감이 잘 오지 않을 정도이네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선택한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 요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 태국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태국에서 일반 직장인이 받는 월급보다 최소 3배, 많게는 5배까지 벌 수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불법 체류를 선택한 것이죠. 대부분의 불법 체류 루트는 3개월 무비자로 관광객 신분으로 위장 입국한 후 그대로 한국에 숨어 지내며 머무르는 방식으로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해도 태국에서 15개월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으니 불법 체류를 하려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3개월 정도만 버티면 한동안 편하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소문들은 그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져나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예전부터 우호적이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1981년 두 나라가 90일 무비자 협정을 맺고 당시 태국이 무비자 혜택을 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칠레 등 단 5개국뿐이었는데 이 사실은 그만큼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특별했다는 것을 의미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나라의 경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졌고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까지 겹치면서 서로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준 무비자 협정이 오히려 심각한 불법 체류 문제를 가져오게 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도 같은 태국인으로서 부끄러웠지만 지금부터 다룰 이야기는 더욱 민망한 현실입니다. 일부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며 특히 마약 밀매와 관련된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올해 6월 한국에서 공장, 건설 현장, 농업 등에 종사하며 일하던 태국인 9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낮에는 근로자로 위장해 일을 하고 밤에는 불법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조직으로 활동했었는데 특히 이들은 SNS를 통해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유통한 마약 중에는 신종 마약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명칭도 공개되었다 하니 아마 지금쯤 인터넷에서도 쉽게 검색이 가능할 것 같네요. 한국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이 유통한 마약의 규모가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인데요. 또 다른 사건으로 지난해 3월 인천에서 열린 한 태국 가수의 콘서트에서 불법 체류자 6명이 검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콘서트에는 약 2,000명이 모였는데 알고 보니 그중 100여 명이 불법 체류자였던 거죠. 이런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불법 체류자가 주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주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으로 밀반입되는 불법 마약의 주요 공급국 1위가 태국이라는 점입니다. 이 정도라면 한국이 태국인을 경계하는 것도 이해할 법한 일이에요. 기존에 없던 편견마저 생길 정도니까요. 물론 모든 태국인이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 단지 여행을 가고자 하는 태국인들이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 제주도로 입국을 시도한 태국인 128명 중 73명이 입국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체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 와중에도 어렵게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들 중 약 20%나 되는 사람들이 어렵게 입국을 한 후에도 생사를 알 수 없다는 통계도 있다고 해요. 이는 분명 어딘가에서 불법 취업을 위해 은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일 것이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이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한 이유도 납득이 가긴 합니다. 어찌되었건 불순한 의도로 불법 체류 중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 분명 개선되어야 할 점인 것 같네요. 그래서 현재는 태국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2015년 기준 한국 내 불법 체류 태국인은 약 5만 2천 명이었지만 지난해 9월에는 15만 7천 명으로 급증했기 때문이죠. 불과 몇 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국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체류 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을 철저하게 찾아내어 단속하며 불법 고용을 조장하는 사업주들까지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미리 온라인에서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무단 체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 순수 여행객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공항에서의 혼란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들이 태국으로 돌아온 이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더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완나품 공항뿐만 아니라 태국 전역이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돌아온 후 보이는 뻔뻔한 태도인데요. 한국에서 일했던 경험을 내세워 자신들이 숙련된 노동자라며 과도한 급여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취업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게다가 일부는 낮부터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배회하며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등 오히려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며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하니 이보다 더 최악일 순 없겠네요. 심지어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얼마 전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술 취한 몇 명이 길거리에서 난동을 피우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어요. 요즘 부쩍 태국 내 치안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마약 범죄나 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강제 송환된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나서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다름 아닌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특별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안 나올 지경이네요. 한국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가족들이 더 이상 생활이 어려워지자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인데 이게 대체 무슨 말 같지 않은 생떼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거는 법을 어긴 이들에게 외국 정부가 혜택을 줘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 아닌가요? 그저 어린아이의 생떼일 뿐이라고요. 그들은 방콕 곳곳에서 진행되는 시위에서 한국이 우리에게 신세를 졌다. 태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한국 경제는 무너질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 거리로 뛰쳐나와 저런 억지를 부리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갔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같은 태국인으로서 그들이 너무 부끄럽고 이런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시나요?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SNS에서 한국 불매운동 같은 해시태그를 달면서 한국 제품과 문화를 배척하자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의 원인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요. 마치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생떼를 쓰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듯한 모습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이미 이러한 태그가 달린 게시물의 수가 370만 건을 넘어섰고 그중 75%가 여성이며 절반 이상이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층이라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류 문화를 찬양하던 이들이 이제는 반대로 등을 돌려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모습이 아이러니한 거죠. 게다가 일부 음식점과 술집에서는 한국인 금지라는 안내문을 내걸고 한국인을 받지 않겠다고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면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이려 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좁은 시야로 바로 앞에 있는 나무만 보고 있는 격인 거죠. 보다 더 큰 문제는 태국 여행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마저 이런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태국 관광업협회 회장은 얼마 전 한 방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한국 여행은 매력이 사라졌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한때 태국인들에게 인기 있던 여행지였지만 이제 그런 인기 있고 보기 좋은 한국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망언을 쏟아낸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한국이 태국인 여행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소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주장까지 덧붙였는데 듣고 있자니 정말이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한국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믿음을 되찾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태국인의 한국 여행 수요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태국은 동남아에서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였는데 말이죠. 지금은 올해 초 4개월 동안 한국을 찾은 태국인의 수가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고 해요. 한 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 없는 한마디의 후폭풍이 이렇게나 어마어마한 것이었네요. 결국 한국 정부와 관광공사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협회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납득하기 어려웠는데요. 이것은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일부 관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으며 한국 국민들에게 오해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뿐이었단 말이죠. 이미 회장이 한 차례 비슷한 망언을 했고 이번에는 부회장까지 그 망언에 힘을 실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이를 단순한 개인 의견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대충 넘기려는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것 같단 말이죠. 더군다나 부회장이 했던 발언의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부하여 여행 경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일 뿐 합리적인 가격으로도 충분히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말이죠. 반면 한국인들의 태국 방문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조사 기관인 컨슈머 인사이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 여행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한국인의 비율이 작년 36%에서 올해 81%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1년 만에 2배 이상 상승한 수치이며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사실 태국 여행업계에서는 올해 한국인 방문객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완전히 달랐죠. 명절 연휴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의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든요. 관광지와 공항은 예전처럼 한국인 관광객으로 붐비지도 않고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태국 관광업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해요. 이미 많은 여행사가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며 저 역시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매출이 급감하는 현실을 직접 체감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게다가 한국과 협력해 기획한 여행 상품들도 연이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며칠 전에는 한국의 한 여행사로부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태국 관광업계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고 주변의 동료들과 이야기해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관광업은 망하고 말 것이고 태국 경제 전체에도 큰 타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태국은 걷잡을 수 없는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조차 없을 것만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네요. 솔직히 말해서 태국의 여행업은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의존하고 있죠.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기 전까지는 한때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이 찾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중국 관광객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으니 큰 타격은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수치상으로는 방문객 수가 회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높은 확률로 손해가 더 클 수 있거든요.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소비 수준이 낮고 현지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들은 한국인과는 달리 돈을 많이 쓰지 않고 기물 파손이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의 노상 방뇨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비위생적인 행동까지 민폐도 그런 민폐가 따로 없더군요. 결국 관광지와 상점들은 방문객 수는 늘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매출은 크게 늘지 않고 오히려 관리 비용이 더 증가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지못해 이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정부 고위 관계자들까지 황당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태국 국방부 장관이 태국이 군사적으로 한국을 언제든 제압할 수 있다. 서울을 단 몇 시간 만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발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걸 대체 말이라고 한 걸까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태국의 군사력은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병력 규모만 봐도 차이는 확연합니다. 한국군의 병력은 약 55만 명, 태국군은 약 16만 명 수준으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죠. 국방 예산을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한국의 연간 국방 예산은 태국의 10배 이상이며 첨단 무기를 자체 개발하고 전 세계에 수출까지 하는 국가로 알고 있는데 반면 태국은 여전히 무기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무기들은 한국에서 구매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올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저는 여행업계에서 일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과 망언 때문에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걱정됩니다. 태국의 여행업이 무너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까요? 지금 태국 사회 전체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불법 체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벌어온 돈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수입원이 사라져버렸으니 태국 경제 자체가 멈춰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태국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들만 반복하고 있는데 솔직히
태국인들이 이제라도 현실을 좀 똑바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할 것은 SNS에서 벤코리아와 같은 해시태그를 퍼뜨리는 행동을 제발 좀 즉각 멈추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요. 태국 내에는 여전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은데 도대체 무슨 이득을 위해 그런 생각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건지 나중에 이 모든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아찔할 뿐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결국 태국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자국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하고 있었다는 건 결국 태국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국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것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임을 똑바로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태국이 이 난관을 극복하면서 다시 성장할 기회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어떠셨나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들고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